다들 잠 잘 주무시나요? 젊었을 때는 잠을 어떻게 줄여가면서 일하고 살아오셨죠. 경제적으로 윤택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잠자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 잤지 내가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못 자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떠시나요? 60이 넘어가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이제 50대 중반이라서 저도 지금부터 이제 문제가 좀 생깁니다. 초저녁에 조금 졸리고요. 새벽에 이유 없이 깨고요. 깨고 나면 잠이 안 오고 낮에 졸리고 자려고 누워도 잠이 안 오고 뒤척뒤척 하다가 금방 깨고 이런 일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정말 자고 나면 머리가 말끔해지고 하루가 상쾌했었는데 이젠 자고 나도 개운치도 않고 조금 있으면 또 졸리고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니어는 왜 잠을 못 자는가? 나이가 들면 못 자는가? 그리고 얼마나 자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야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10가지 정도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이가 들면 정말 많이 활동량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신체 질병이 있으니까. 또 약을 많이 드시죠. 전체 60세 이상의 우리나라 평균의 약을 드시는 게 몇 개일까요? 4.5개랍니다. 병원에 주는 약만 먹나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5개, 6개 정말 많잖아요. 문제는 이런 화학 성분이 몸에 들어가면 분해가 되고 없어지는데 이게 또 우리 잠에 영향을 줘요. 걱정, 스트레스 많죠. 독거노인도 많으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게 되고 활동량도 떨어지니까 우울증도 있죠. 질병도 많죠. 특히 나이 들수록 이 문제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못 잡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자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머리만 대면 잔다. 복 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저절로 자진 않아요. 우리가 태어나면 신생아 아이들은 한 6개월 지날 때까지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머리에 눈 중앙 뒤편에 시상하부, 생체 시계라는 게 있어요. 시상하부는 여러분들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을 조절하는 부위입니다. 여기에 식욕 중추도 있고요. 밥 먹는 걸 조절해요. 얘가 잘못되면 음식을 막 먹어요. 또 여기에 체온 조절도 있어요. 통증 조절도 있어요. 우리가 생존하는데 이 시상하부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안에 생체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망가지면 신생아처럼 변해요. 먹고 자고 또는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얘가 6개월 지나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6개월 지나면 애들이 얼추 낮에는 좀 깨어있고 밤에도 한 번 정도 깨고 자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단백질을 만들어요. 이거는 유전적으로 결정된 겁니다. 여러분들마다 다 다른데 시간이 되면 단백질을 막 만들어내요. 단백질을 만들다가 일정 시간 되면 안 만들어요. 만들 때도 처음에 조금 만들다가 많이 만들다가 적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안 만들어요. 그 안 만들 때가 우리가 자는 겁니다. 만들 때가 우리가 깨어있는 거예요. 또 얘네들이 안 만든다고 확 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몸도 무겁고 컨디션도 나쁘고 뭔가 들어도 좀 집중이 안 되고 이렇게 돼요. 우리 몸을 활성화시키고 억제시키는 게 얘가 결정합니다. 근데 얘 시계가 24시간보다 길어요. 그래서 젊은 10대 아이들은 이 시간보다 기니까 자꾸 늦게 자요.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24시간보다 기니까 자꾸 늦게 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학교 다닐 때 다 그러셨잖아요. 방학 때 되면 자꾸 2시, 3시, 개학 때 되면 점심 때 일어나시고.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이 생체 시계가 여러 가지 자극에서 조금씩 조정을 받아요. 그게 빛입니다. 햇빛. 햇빛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햇빛을 쬐면 이 빛이 생체 시계를 활성화시켜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학교 가고 내가 뭘 아침을 만들고 약속을 잡고 이런 시간 약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는 아침, 점심, 저녁을 제대로 먹는 거죠. 시간 맞춰서.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 생체 리듬은 이렇게 돌아가요. 깨어있는 시간, 자는 시간, 단백질을 만드는 시간, 안 만드는 시간. 근데 얘 때문에 자지는 않아요. 잘 시간에도 안 잘 수 있잖아요. 왜요? 커피 마셔서, 낮잠 자서, 다음날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게 뭐냐면 몸에 피로도가 쌓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낮잠 자고 커피 마시면 피로도가 하나도 없으니까 생체 시계는 꺼져도 피로도가 없으면 못 자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아주 높이 이렇게 길어야지 우리는 잘 잡니다. 내 생체 시계가 언제 꺼지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피곤하게 만들어야 돼요. 너무 피곤하면 저녁 먹고 졸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해놓고 저녁 먹고 깜빡깜빡 졸고 있어요. 물어보면 나는 안 잤대요. 근데 옆에서 보면 계속 TV를 보다가 졸고 있고 저녁 8시, 9시에 너무너무 졸립잖아요. 그러고 나면 자면은 너무 피곤하니까 한 2시간 주무실 겁니다. 12시, 1시에 깨서 더 이상 잠이 안 오죠. 왜요? 피로도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즉 생체 리듬 얘를 고정시켜야 돼요. 그냥 내비두면 자꾸 뒤로 도망가요. 나이가 들면 이게 또 앞으로 가요. 초저녁에 리듬이 빨라져요. 이게 50세부터 시작이 돼요. 나이가 들면 뇌가 늙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어쩔 수 없어요. 뇌는 작아집니다. 그때 퇴행이 올 때 어디가 제일 먼저 오냐면요. 생체 시계가 있는 시상하부가 옵니다.
그게 제일 먼저예요. 엄마 뱃속에서 뇌가 만들어질 때 얘가 제일 먼저 생겨요. 나이가 들면 얘가 제일 먼저 망가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여성들은 폐경이 와요. 남성들도 갱년기가 와요. 그리고 자국 깨는 것도 생체시계가 좁쌀만한 게 있는데 그것도 망가져요. 생체시계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처럼 자국 깨는 게 잘 조절이 안 돼요.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주고 햇빛에서 더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 적게 만들어요. 얘가 적으니까. 낮에도 좀 정신도 맑지 않고 흐리멍텅하고 자꾸 졸리고 움직일 때는 괜찮은데 가만히 있으면 깜빡깜빡 졸게 되고 밤에도 깊은 잠을 못 자고 자꾸 깨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리듬이 이렇게 높았다가 꺼지고 높았다가 꺼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이렇게 돼요. 두 번째는 제 시계는 빛이 가장 중요해요. 햇빛을 쬐는 거. 블루라이트, 청색광이라고 그래요. 그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내 시계가 바로 작용합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이 불빛이 눈으로 들어가면 망막을 자극해서 생체 시계를 켜는 거예요.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 눈에 문제가 많아지죠. 백내장 생기죠. 녹내장 생기죠. 고혈압, 당뇨스, 망막 질환 오죠. 시력이 떨어지죠. 빛이 들어와도 뇌로 전달이 안 돼요. 젊은 사람하고 똑같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했는데 빛이 머리로 들어가는 양이 적어져요. 눈이 시력이 떨어져서. 그러니 이게 들어와서 생체 시계 리듬을 높여야 되는데 이것도 망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또 하나가 알아야 돼요.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송가체. 얘가 멜라토닌을 만들어요. 이 멜라토닌은 이 생체 시계하고는 반대로 작용해요. 얘가 켜지면 여기서는 멜라토닌 안 만들어요. 그러다가 얘가 꺼지면 얘가 만들어요. 생체 시계 켜질 때는 뇌가 켜지는 거고 대신에 잠자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안 만들고 얘가 꺼지면 그때부터 막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는 겁니다. 멜라토닌은 자는 시간으로부터 분비되면 한 7시간 정도 나와서 우리가 7시간 자는 이유가 멜라토닌 분비입니다. 근데 이 멜라토닌이 나와야 되는데 이 송가체도 늙어요. 얘도 적게 만들어요. 그래서 멜라토닌은 10대, 이때가 제일 많이 만듭니다. 이러니까 아이들은 너무너무 잘 잡니다. 이 나이가 지나면 계속 줄어들어요. 55세가 딱 되면 이때에 비해서 절반으로 줍니다. 70세가 되신 분들 여기 계시죠? 3분의 1로 줍니다. 밤에 생체 시계를 잘 열심히 만들어내도 얘가 안 나오니 중간에 깰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워하실 건 없고 이것도 또 방법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잘 자도 못 잘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잠을 조절하는 생체 시계와 깨어있게 하는 그리고 잠을 자게 하는 멜라토닌을 만드는 송가체 이 두 개가 다 노화가 이루어지니까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요 파란색이에요. 활동량도 많고 그렇죠. 생체 리듬도 높고 좋고 멜라토닌 또 낮에는 안 나오고 밤에 많이 나오고 나이가 드시면 이 높이가 다 얕아져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안타깝게요. 아까 제가 생체 시계만 말씀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요. 피곤한 거. 피곤한 게 우리 뇌에 수면 중추가 있어요. 생체 시계 말고 그 앞쪽에. 여기에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쌓여서 얘가 거기에 딱 붙어버리면 우리가 자요. ATP라고 하는 ATP 들어보셨나요? 에너지원입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떨어져 나면 아데노신 안에 쌓이거든요. 한 자리씩 앉는 거예요. 여기가 다 채우면 우리는 꼬꾸라집니다. 깨우실 수가 없어요. 수면 중추가 활성화돼서 우리 뇌를 완전히 꺼버려요. 가바를 분비해서.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라는 이유가 이게 많이 피곤할수록 아데노신이 뇌에 많이 쌓일수록 우리는 졸음을 만들고 잠을 잘 자게 합니다. 근데 뇌 물질이라는 거는 분비가 되면 그게 붙어야 돼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아데노신이고 이 의자에 딱 앉아야 돼요. 그래야지 불이 하나씩 켜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의자가 150개가 다 있죠. 근데 나이가 들면 의자가 반이 없어진 겁니다. 운동을 많이 해도 여기 300개의 아데노신이 쌓여도 반밖에 못 채워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는 150개가 75개밖에 안 채워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졸리나요? 안 졸려요. 그 나이가 드시면 정말 내가 잠 못 잔다고 운동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잠을 목적으로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도리어 근육만 상합니다. 여기에 있는 거를 채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잠을 목적으로 운동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나이가 드신다면 적당하게 도리어 햇빛 쬐고 적당하게 움직이는 거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7,000보, 6,000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려요. 젊었을 때는 이 잠의 단계가 이렇게 됩니다. 1단계 잠, 2단계 잠, 깊은 잠. 우리가 잠을 자면 초반에는 깊은 잠, 뒤에는 꿈꾸는 잠, 렘 수면을 자요. 이 잠을 통해서 깊은 잠 동안에 몸의 피로가 확 회복됩니다. 그리고 깊은 잠이 회복되면 꿈꾸는 잠을 통해서 우리는 뇌가 회복이 돼요. 기억력이 좋아지고 감정이 좋아져요. 화나고 기분 나빴던 게 뇌에 쌓이거든요. 그 해마 앞에 편도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감정이 쌓여요. 꿈꾸는 잠 동안에 거기가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고 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게 깨는 게 너무 많아져요. 깊은 잠은 거의 없어지고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이 앞으로 당겨집니다. 그러니까 초저녁에 졸려요. 그리고 잠들기가 어렵고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잠이 이렇게 깨지고 깊은 잠이 줄어들고 얕은 잠이 늘어나고 이러니 낮에 졸립죠. 이게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이걸 다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이 중에 몇 개는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없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적을수록 본인이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신 거예요. 왜 나이가 들면 못 자냐? 지금 말한 대로 생체 리듬을 좋게 하는 생체 시계와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송가체가 노화로 제일 먼저 늙어요. 그러니 생체 리듬이 이렇게 커야 되는데 작아져요. 그리고 몸에 필요하는 아데노신 수용체도 적어지니까 몸에 수면 압력, 졸음을 만드는 것도 적어져요. 잠을 조절하는 생체 리듬, 수면 압력이 다 망가지니 내가 운동을 해도 못 자요. 그럼 얼마나 자야 될까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 잠이 적은 게 정상일까요? 어떤 연구를 해봐도 나이 드신 분도 7시간씩 8시간 자는 게 정상입니다. 6시간을 잤다는 얘기는 정말 못 잤지만 밤에 못 잔 거고 낮에 졸고, 그러니까 낮에 막 침대에 들어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어디 앉아서 꼬박꼬박 졸고 있을 가능성도 많아요. 신생아 때는 17시간, 유아기 때는 14시간, 그 다음에 초등학교 되면 한 10시간 정도 자야 돼요. 근데 성인은 한 7시간에서 9시간 자는 게 좋답니다. 그래도 최소한은 6시간 이상 자야 돼요. 나이가 드시면 한 7시간에서 8시간, 최소한 6시간. 여러 가지 연구가 지난 15년 동안 진행되었어요. 고혈압, 당뇨, 사망률, 우울증, 치매까지 7, 8시간 사는 사람이 어떤 질병에도 제일 발생률이 적어요. 다른 변수 다 빼고요. 이거 10만 명, 50만 명, 100만 명을 조사해도 이렇습니다. 적게 잘수록 그런 질병, 사망률도 높아져요. 암 발생률도 높아져요. 그런데 크리티컬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6시간입니다. 6시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한 2배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6시간은 어쨌든 간에 자는 게, 여러분들이 고혈압이 있다면 혈압도 조절하는 방법이고 당뇨도 조절하는 방법이고 건강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적정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적정 수면 시간은 낮에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잠입니다. 커피 마시고 낮잠 자고 이런 시간이 아니고요. 커피도 안 먹고 다른 자극 없는데 낮에 안 피곤할 정도. 낮에 어디에 도서관에 이렇게 앉아서 책 읽는데 졸립지 않을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약속도 많고 커피도 많이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내가 피곤한 걸 잘 못 느껴요. 한 7시간 내외가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6시간 이상은 자야 되고 가장 좋게는 7시간 자는 게 제일 좋고, 이 잠은 연속적인 잠을 말하고 쪼개진 잠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3번 깨, 그냥 뒤척이면서 잠깐 깨는 거 괜찮아요.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고 일어나서 두리번 거는 건 깬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얕은 잠, 깊은 잠 돌아가면서 특히 얕은 잠으로 넘어갈 때 약간 뒤척임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룻밤에 평균적으로 4번에서 6번 뒤척임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느냐? 나이가 들면 이렇다. 근데 우리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빛, 소음, 스마트폰, 카페인, 낮잠, 술, 약, 그리고 밤낮이 바뀌어서 사는 직업적인 교대 근무자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끼게 되면서 더 못 잡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따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막아낼 수 있어요. 이걸 막아내야 됩니다. 이걸 같이 들어오면 정말 못 자는 겁니다. 나이가 드는 걸 탓할 수는 없잖아요. 노화로 인해서 생체 시계의 기능이 떨어진 만큼 내가 생체 시계 역할을 해줘야 돼요. 젊었을 때는 내가 노력 안 해도 그 시간 되면 너무너무 졸려서 꼬꾸라졌고 또 시간이 되면 깼고 그랬었죠. 내 몸이 피로도가 잘 쌓였고 생체시계 좋았으니까. 지금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알아서 했던 거를 내가 대신해 줘야 돼요. 시간 맞춰서 잘 시간에 자고 깰 시간에 깨고, 시간 맞춰서 밝은 빛에 노출 안 하고, 시간 맞춰서 움직이고, 그 잠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배제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 안 하면 못 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렵지 않아요. 정해진 시간에 자고 깨는 거죠. 항상 같은 시간에 자고 깨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난 7시까지 자고 싶은데 새벽 2시에 깨서 잠이 안 오는데 그걸 어떡하란 말이냐라고 하시잖아요. 어젯밤에 아무리 못 자도 2시간밖에 못 자도 일어난 시간을 같아야 돼요. 먼저 아침에 기상 시간을 정하세요. 나는 지금 새벽 3시에 깨 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정하세요. 정하시고 나는 6시에 깨면 6시가 정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깨는 시간을 먼저 정하세요. 정하셨죠? 그로부터 6시간에서 7시간이 60세 넘으면 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간으로 가는 겁니다. 6시에 깼으면 7시간이면 11시고요. 그 6시간이면 12시가 되는 거예요. 하루나 이틀을 그대로 사세요. 그때 맞춰서. 이거는 쉽잖아요. 내가 지금 깨는 시간이니까. 정해졌죠? 자, 그러고 나면 나는 3시에서 6시로 갈 거야. 이틀 간격으로 30분씩 늦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틀은 3시, 내일 아침에는 자 3시 반에 일어날 거야. 3시 반에 알람을 맞추세요. 그러면 자는 시간은 어떻게 되겠죠? 8시가 아니라 8시 반에 자야죠. 6시간에 7시간을 맞춰놓고 거기서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30분씩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한 3시간에 일주일이면 바뀌어요. 하루에 우리 시계가 최대 1시간 이동한다는 걸 생각하신다면 1시간은 힘들고 최대니까 30분 단위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래봤자 일주일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으로 갈 수가 있어요.
어젯밤에 내가 아무리 못 잤더라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해야 돼요. 먼저 자는 시간을 고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 시간을 갑자기 바꾸지 말고 하루에 30분에서 이틀에 30분 단위로 이동시키고 그렇게 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시간이 딱 됐잖아요. 일주일 이상을 그대로 고정시켜야 돼요. 생체 리듬을 고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일주에서 2주 정도 걸려요. 그리고 만약에 어제 내가 2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러면 아침에는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뜨자마자 30분 내에 햇빛을 쬐면 안 돼요. 눈 뜨자마자 빛을 쬐면 잠은 다시 앞으로 당겨집니다. 30분 정도는 가볍게 물 한 잔 마시고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신문 같은 거 보시다가 1시간 정도 지나면 빛을 쬐세요. 그리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요. 졸음을 쫓아내잖아요. 어제 2시간밖에 못 잤는데 낮잠을 풀풀 자버리면 이것도 망가진 거거든요. 커피도 드셔도 됩니다. 대신 언제? 오전에. 생체 리듬이 내 거는 지금 망가졌어요. 잘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노력한 가운데 이걸 노력하셔야 돼요. 자는 시간, 깨는 시간. 근데 욕심만 과해서 60점 맞는 아이가 100점 맞겠다고 뭐 사달라고 요구하는 거 이거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은 너 70점 맞고 80점 맞고 90점 맞고 올라가야죠. 그래야지 내가 좀 공부하는 것도 재미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30분이 당겨졌네? 조금 더 깊이 자는 이런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낮잠입니다. 이제 아침에 깨어났어요. 낮잠은 많이 잘 필요가 없어요. 한 20분 자면 충분하답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얕은 잠, 깊은 잠, 꿈잠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한 사이클 90분인데 얕은 잠에서 깊은 잠으로 넘어가는데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깊은 잠 들어가면 못 깨요. 자고 났더니 머리가 무겁고 기운도 없고 무기력하고 뭐 머리도 띵하고 집중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언제냐면 아까 20분 지나면 깊은 잠 들어가죠. 깊은 잠에서 깬 거예요. 이때 깨면 잠에 취해갖고 못 깨요. 그래서 낮잠은 20분 이내에 자는 게 좋은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 잠자는 시간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6시간 이상을 채울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은 낮잠을 한 30분 정도까지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20분 동안 어떻게 자야 되겠죠? 조용한 데서 주무시고 완전히 욕 깔고 눕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알람을 맞춰놓고 주무시거나 깨워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몇 번 그렇게 하면요. 내 스스로 20분 만에 스스로 깨어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이죠. 운동은 좋아요. 운동은 체온을 높여주고 이러기 때문에 일주일 리듬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요. 생체 리듬이 높아지고 낮아져야 되는데 이게 얕아졌잖아요. 운동을 하면 이게 더 높아져요. 인위적으로 높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운동하면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 이게 해소가 돼요. 밤에 멜라토닌이 또 더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노화로 인해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죠. 생체 리듬 좋게 해주죠. 멜라토닌 잘 만들어주죠. 운동량이 많을수록 깬 시간이 줄어들어요. 일주일에 150분이면 얼마죠? 2시간 반이에요. 일주일에요. 잠을 위해서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30분 이상은 일주일에 한 5일 이상 하면 돼요. 1시간 정도 하면 제일 좋대요. 자, 운동이라는 거는 어떤 운동도 다 좋은데요. 그 유산소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맥박을 재볼 수 있잖아요. 안정시에 뛰는 맥박, 기저맥박이라고 하는데 그 기저맥박이 2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70번 뛰는 사람은 1분에 140번이죠. 그 정도 맥박이 빨라지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걸으면 약간 빠른 속도로 걷는 것 정도. 그 정도 운동이 약간 졸음물질을 만드는 운동의 강도가 되는 겁니다. 또 웨이트도 괜찮아요. 꼭 뛰고 걷는 거 말고요. 물건을 이렇게 들고 스쿼팅 하는 거 있잖아요. 웨이팅이나 이렇게 스쿼팅이나 체간 근육을 높이는 것도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다 괜찮은 겁니다. 운동의 종류는 상관없어요.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체온이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부터 체온이 쭉 올라갑니다. 점심때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더 올라가요. 그러다가 자기 2시간 전에 체온이 뚝 떨어져요. 체온이 36도 5부가 아니라 그건 평균이고 하루에 1.5도가 차이가 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대사율에 떨어져서 1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체온이 떨어질 때 멜라토닌이 만들어져요. 체온이 계속 높으면 멜라토닌은 안 만들어집니다. 체온은 피부에 재는 체온, 귀에서 재는 체온이 아닙니다. 심부 체온이에요. 몸속 깊은 곳에. 어떻게 재냐면 이건 좀 잔인합니다. 항문에다가 긴 체온기를 넣어요. 그리고 24시간 살아요. 그럼 이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내가 샤워한다고 떨어지는 체온이 아니에요. 몸속의 체온이에요. 이 심부 체온이에요. 뭐 나는 뭐 냉수 마찰하면 돼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체온이 떨어져야지 멜라토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온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자는 시간, 아까 생체 시계가 꺼질 시간쯤 되면 한 2-3시간 전에 팔다리 혈관이 확장이 돼요. 이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한 바퀴 돌는데
팔다리로 피가 확 가면서 식히는 거예요. 보일러처럼요. 그러면 한 바퀴 돌고 차가운 피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조금씩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운동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들 운동하면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난다는 거는 내 몸의 체온을 떨어뜨리는 노력이에요. 운동을 막 해서 우리 근육을 씀으로써 근육에서 열을 내고요. 열을 내면 우리 몸이 뜨거워지니까 우리 몸이 뜨거워지게 되면 우리 장기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운동을 했잖아요. 체온이 안 떨어져요. 3시간 걸립니다. 떨어지는데요. 내가 운동해서 내 체온을 높여놓으면 3시간 지나야 떨어져요. 그게 피부 온도가 아니라 신부 체온이라고 했어요. 나는 11시에 자는데 10시까지 땀을 내고 운동을 했어요. 10시까지 했으면 새벽 1시까지 뜨거워진 겁니다. 멜라토닌은 새벽 1시까지 안 나와요. 나는 자요. 왜요? 피곤했으니까. 하지만 아까 말했죠. 잠을 진정하고 숙면이고 안 깨누고 통잠을 자는 방법은 생체 리듬이 꺼지고 피곤한 게 높아야 돼요. 뜨거워서 운동해서 생체 리듬은 아직 안 꺼졌고 몸만 피곤한 거니 낮잠 잔 거죠. 그러면 이 잠을 자면서 급속 충전해서 피로 물질이 확 빠지면 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피곤하고 막 땀나고 이렇게 할 때 대부분 경우에 중간에 깨요. 막 피곤한 날 자보면 중간에 몇 번씩 깨면서 자요. 그러니까 근데 몸은 피곤하니까 막 확 깨지는 않는데 뒤척뒤척 하면서 잡니다. 바로 이 원리입니다. 깊은 잠일 때 가장 좋은 운동은 언제죠? 아침에 하는 운동이에요. 아침에 운동을 했더니 깊은 잠이 늘어났다는 거죠. 낮에 운동? 뭐 별 효과 없어요. 그냥 이건 근력이에요. 그냥 체력을 높이는 거예요. 저녁에 한 7시 정도에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한 10시, 11시에 잔다고 하니까 3시간 전에 운동을 끝내는 거죠. 몸이 뜨거워지는 운동은 잠자기 3시간 전에 끝내야 됩니다. 나는 밤에 더 잘 자려고 피트니스 가서 막 뛰고 방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자면 3시간은 선잠 자고 새벽에 깊은 잠 자요. 중간에 깨고요. 만약에 불면증이 심한 분들은 4시간 전에. 그러면 서너 시간 동안 뭐 할까요? 이때는 땀이 안 나는 운동 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가벼운 운동. 우리가 몸의 긴장을 푸는 운동, 이완 운동, 스트레칭, 요가를 이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땀 안 나고요. 근육을 풀어주고 몸의 긴장이 풀어져요. 그리고 피로도는 조금 더 높여주고요. 그냥 고개 돌리기, 팔 돌리기 이런 거 정도. 그래야지 체온이 떨어야지 잔다는 거죠. 체온을 높이는 운동, 반신욕, 족욕, 온열 침대도 자제해야 됩니다. 나는 뜨거워야지 자. 이런 분들 너무 많잖아. 허리를 지져야 돼. 온돌 매트에서 자보셔서 알지만 깹니다. 잠을 들면 깊은 잠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선잠 들고 나중에 깊은 잠 들어와요. 커피는 아까 제가 아데노신이 졸음물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데노신하고 쌍둥이가 있어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게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을 먹으면 얘네들이 대신 앉아버려요. 아데노신이 붙어야지 우리가 졸음을 느끼는데 카페인이 붙어버리니까 아데노신은 없는 것처럼 느껴요. 안 졸려요. 그런 거죠. 카페인이 아데노신 졸음물질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 카페인을 먹으면 그래서 안 졸린 겁니다. 자, 근데 카페인은 몸에서 대사가 되니까 한 번 먹으면 쌓이는 게 아니고 씻겨 내려갑니다. 술 먹으면 깨는 것처럼. 먹으면 한 30분 정도 지나면 머리로 올라갑니다. 1시간 정도 60분이니까 이때 제일 높아요. 6시간 지나면 반으로 줄어요. 12시간이 지나면 한 80% 남습니다. 그리고 24시간이 지나야지 없어져요. 그럼 카페인은 언제 먹어야 돼요? 오전에 먹어야죠. 내가 10시에 잘 거면 최소한 6시간에서 절반 떨어진 6시간에서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10시간 전에 먹어야죠. 그러니까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안 드셔야 돼요. 스타벅스에서 있는 커피 전문점이 한 잔에 120mg 들어있거든요. 하루에 400ml가 최대니까 그 다음에 디카페인은 한 20ml 들어있어요. 녹차에 30ml, 홍차에 30-40ml 들어있습니다. 과자 드시면 과자에 또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콜라 드시면 콜라에도 카페인이 한 40ml 들어있습니다. 술은 잠만 빨리 들게 합니다. 중간에 깨는 시간 들고요. 깊은 잠 줄이고 잠만 빨리 드는 거 외에 다 나빠지게 합니다. 또 하나는 이뇨작용이 있어요. 소변 때문에 깨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나이 드시면 방광이 쪼그라들고 또 남자들은 전립선, 여성들은 요실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소변 때문에 너무 자주 깨시잖아요. 야간뇨라고 합니다. 커피나 술을 마시면 소변 더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안 드시는 게 좋고 허용하면 한 잔, 소주 한 잔, 맥주 한 컵, 와인 한 글라스. 근데 그 이상은 여기에 영향을 준답니다. 저녁 먹고 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디 가서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 보다가 졸고 어디 앉아서도 깜빡깜빡 졸아요. 내가 누워서 잔 게 아니니까 난 앉았다고 느껴요. 근데 누워서 막 1시간 자는 게 아니라 5분, 3분 이렇게 자요. 근데 그거 합치면 한 30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래요? 나이가 60대가 되면 잠이 앞으로 당겨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저녁 먹고 나가십시오.
저녁 먹고 8시 전후로 해서 한 바퀴 돌고 오십시오. 마트 갔다 오세요. 이때는 아까 땀나는 운동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집 앞에 있는 공원 한번 돌고 오세요. 그것도 어려운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마당에 가서 마당 청소하고 오세요 시킵니다. 30분 이상. 8시, 9시에 이것도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한 일주일만 하시면 돼요. 일주일만 잠을 이렇게 조금 밀어놓으세요. 그러면 또 집에 있다가 계셔도 견디거든요. 그러다가 또 조금 졸리다 싶으면 또 나가세요. 내 몸은 자꾸 앞으로 당겨지는 몸이니까 내가 한번 바꿔놓고 또 졸리면 또 나가고 이러시면 돼요. 껌껌해서 밖에 나가면 위험해서 못 나가. 내가 넘어져 다쳐. 이런 것도 있어요. 나 밤이 되면 눈이 어두워서 나가면 넘어질 것 같아요. 유튜브, 노트북, 넷플릭스 보세요. 근데 대신에 큰 화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빛을 쬐면 생체시계가 켜지거든요. 이런 것도 있어요. 광치력이 있어요. 이게 의학적으로 팝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렇게 쓰고 자요. 여러분들이 그 집에 형광등 있잖아요. 300룩스입니다. 낮에 밖에 지금 나가시면 햇빛이 한 2만 룩스 돼요. 15,000에서 2만 룩스. 제일 좋게는 5,000 룩스 이상의 빛을 쬐야지 생체시계가 자극이 돼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형광등은 큰 자극이 안 되는 거죠. 1,000 룩스를 집에서 만들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00 룩스 이상, 5,000 룩스 되는 광치록이라고 그래요. 이걸 의학 판매가 합니다. 근데 그거 쓰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요. 제가 어제 3시간 잤다고 그랬잖아요. KTX 타고 오면서 계속 이거 쓰고 있었어요. 안 졸리더라고요. 이렇게 빛을 쬐는 거를 자기 2시간에 3시간 전에만, 2시간 전부터 쬐면 안 돼요. 2시간 전엔 제한하셔야 돼요. 이 편리하죠. 요즘에 이렇게 쓰는 게 있습니다. 리타이머라고 합니다. 자기 3시간 전에 이렇게 산책하시고 컴퓨터 보시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계속 쇼트 돌려가면서 보시고 본인이 관심 있는 거 너무 많이 보세요. 자, 1시간 전부터는 보면 안 돼요. 핸드폰에서 나오는 불빛은 LED 조명이에요. 핸드폰에 LED 아닌 조명 있나요? LED, OLED. LED에 나오는 빛은 햇빛하고 똑같아요. 블루라이트는요. 연구가 있는데 이 LED 조명을 5분에서 10분만 쬐면 잠자는 게 30분 뒤로 밀립니다. 우리 집에 빛이 너무 많아요. 옆집에, 그리고 길에서 나오는 조명, 차에서 들어온 빛. 그런 불빛은 다 나의 뇌 생체시계를 자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루라이트를 내는 게 이렇게 많아요. 형광등, LED, 스마트폰, 텔레비전, 태블릿, 전자칩, 집에 너무 많죠. 냉장고도 있어요. 이 블루라이트를 노출하면 멜라토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1시간 전부터는 LED 끄시고요. 노란 불빛, 스탠드 켜놓으세요. 내 집을 호텔처럼.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요. 그러면 내 뇌는 자극하는 빛이 없어지니까 시름시름 꺼져요. LED를 1시간 전부터 멀리하고 전구색을 활용해라. 블루라이트 줄이는 법, 잠들기 1시간 전부터 노란색, 주황색, 전구색 쓰셔라.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1시간 동안 취침 루틴 하시는 겁니다. 1시간 동안 할 일이 없잖아요. 책 보고 음악 듣고 복식 호흡하는 거. 노란색, 호박색이 들어가 있는 안경이 있어요. 선글라스 중에 노란색 나오는 거 있죠. 근데 블루라이트 차단용으로 나오는 노란색이 있습니다. 완전히 노란색으로 만든 안경이나 붉은색 안경이 팔아요. 그건 블루라이트 차단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 해놓으면 한 70, 80% 차단됩니다. 저녁에 암막 커튼 키십시오. 암막 커튼까지 할 필요 없으면 안대에서 키십시오. 카모마일, 라벤더, 몸에 아피제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서 카모마일에 들어있어서 이게 심신의 안정을 초래해요. 불안을 좀 막아줍니다. 그리고 잠 유도도가 돼요. 따뜻한 우유도 괜찮아요. 우유 반잔.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자기 한 2-3시간 전에 반잔 정도. 약간 데피면 더 좋아요. 우유에는 멜라토닌을 만드는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견과류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땅콩, 호두를 많이 드시면 안 되고 한 3-4개 정도 드시는 거 우유하고 드셔도 돼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위염 있는 사람들은 우유는 안 됩니다. 우유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 칼슘은 위로 들어가면 위산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어서 속 쓰리신 분들은 우유 대신에 두유 같은 거 드셔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에센셜 오일이 있어요. 오일 같은 거 라벤더 이런 거를 이렇게 켜놓으면 이건 먹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향만 맡는 거예요. 디퓨저에다 몇 방울 떨어뜨리면 그 향이 사람의 진정을 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베개에다 뿌려도 되고요. 내 몸에다 살짝 뿌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멜라토닌도 요즘에 좋습니다. 멜라토닌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스트레칭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1시간 전에 빛 차단하고 이런 거 드시면서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멜라토닌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병원에서 나오는 전문약이 있고 미국에서 사오는 멜라토닌 있어요. 젤리도 있고요. 얘네들은 먹으면 1시간 정도 되면 올라가고요. 최고 농도 찍다가 3시간이면 없어져요. 근데 이 서카딘은 이스라엘에서 만든 약인데 우리나라 수입된 거고 얘는 먹으면 7시간까지 가는 겁니다. 약효가 길게 가는 서방형, 짧게 없어지는 속방형이에요. 병원에서는 이건 이제 한 1,000원에 팝니다.
처방받아야 돼요. 전문약이니까. 얘네도 미국 가시면 그냥 사오시면 돼요. 한 $5 주면 한 50개나 100개 삽니다. 되게 싸죠. 호주, 미국 가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언제 먹어야 되냐면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먹어야 돼요. 멜라토닌이 나오는 시간에 따라 우리가 자는 시간, 일주일 이름이 결정되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혹시 이거 처방 받으시더라도요. 얘는 천천히 분출되니까 1시간 전에, 미국 거는 빨리 들어가니까 30분 전에, 그리고 10시면 10시, 11시면 같은 시간에 먹어야 돼요. 잠자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그거를 일주일에서 2주를 먹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멜라토닌이 전문약으로 해서 판매가 안 되다가 식물성 멜라토닌 판매가 됩니다. 근데 너무 비싸요. 이게 병원에서 사도 한 달에 3만 원이면이나 500원으로 15,000원이면 되는데 그게 한 달치가 5만 원, 6만 원 받더라고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2mm밖에 안 돼요. 그냥 그럴 바에는 병원 가서 처방받는 게 낫습니다. 미국은 1mm부터 10mm까지 있거든요. 한 5mm 이내면 충분합니다. 근데 멜라토닌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졸음, 어지러움, 그다음 두통, 위장장애, 꿈이 많아져요. 그리고 체온이 떨어져요. 그래서 체온이 낮은 사람들, 저체중 환자들은 안 됩니다. 자기 전에 그러면 제가 핸드폰 보지 말라고 1시간 동안 뭐 할 거냐가 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취침 루틴이라고 하고, 루틴은 똑같은 행동을 매일 반복하는 거잖아요. 운동할 때 하는 것처럼 30분에서 1시간 전에 하는 겁니다. 스트레칭, 가벼운 동작이에요. 강한 거 아닙니다. 그거를 핸드폰 켜놓고 하지 마시고 낮에 저녁 먹고 메모를 남겨서 순서대로 하세요. 478 호흡법, 이건 106번에 있습니다. 그것들 478 호흡법 해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근데 책은 제일 재미없는 거. 읽어도 따분한 거 읽어야 돼요. 머리가 집중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침대에 오래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아까 저녁 먹고 조는 거 다음으로 연세가 있는 분들한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라고 느껴져요. 그거하고 핸드폰 보는 거하고. 이 세 가지인데 잠은 잘 때만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학습을 해요. 내가 이 공간에서 공부를 하고 뭔가를 집중하게 되면 이 공간은 공부하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 들어가면 뇌가 편해지지 않아요. 자꾸 깨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깨서 자꾸 잡생각이 나잖아요. 쓸데없는 생각이 나죠. 하루 이틀 반복되면 그 시간에 계속 생각만 나요. 꼬리꼬리 무는 생각만 하게 되는데 학습되는 겁니다. 저녁 먹고 내 방이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머리에서는 공부하는 공간, 내가 핸드폰을 보는 공간으로 학습이 돼요. 방에는 차라리 책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시려면 빈 방에 가서 보세요. 딴 방 가서. 거기 가서 앉아서 보십시오. 방은 잘 때만 들어가는 겁니다. 잠이 안 오면 중간에 나오시는 겁니다. 블루라이트를 한두 시간 전부터 차단하고 낮잠은 20분 자고 카페인은 6시간 전에 먹고 술, 담배 줄이시고 운동이나 식사는 서너 시간 전부터 제한해라. 연세 있는 분들 저녁에 일찍 들어가지 말고 저녁 3시간 전에 한 바퀴 돌고 오셔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해바라기처럼. 해가 떠 있을 때는 우리는 열심히 운동하고 햇빛 쬐고, 꼭 햇빛을 나가서 안 쬐도 돼요. 건물 안에 그늘에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빛은 반사되니까. 대신에 누워있지 말고 앉아서 뭔가 머리를 집중한 일을 하시면 되면, 그렇게 하면 치매도 예방돼요. 뇌를 썼으니까. 해가 지면 우리 생체시계도 꺼트려야 돼요. 아까 생체시계 작동 안 하니 내가 노력하는 거를 뭘로 본으로 사냐면 해를 기준으로 사시면 됩니다. 해가 밝을 때 움직이고 해가 어두워지면 나도 잠들 준비를 하고, 햇빛은 오전 9시, 오후 3시에 쬐고 낮에 실내에 밝은 데 계시고 저녁에 자기 한 3시간 전에 산책 가거나 차라리 이때 광치를 같이 빗재라고 그랬잖아요. 자, 대신 잠자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안 써야 된다. 제가 운영하는 꿀잠 튜브에 이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고요.